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한일 국방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장관회담을 열고 북한 정권의 도발 대응 방안과 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이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열린 3국 국방장관 회담 후 발표된 언론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북한 문제와 3국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한다는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국 장관이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 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했으며 조율된 3자 협력을 통해 이런 우려들을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 나라 장관이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실시하고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위협을 지적하며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As our national defense strategy notes, we all face a persistent threat from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will stand ready, always stand ready, to deter aggression. North Korea's habitual provocations and missile tests only underscore the urgency of our task. And so we're deepening the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이에 앞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이종섭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 정권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두 장관은 미한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했으며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혈통 같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 간 긴밀한 유대 관계와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긴밀히 조율하면서 일본과의 3국 협력이 영내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2일 오전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서해상으로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엄정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8시 7분쯤부터 11시 3분쯤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 여러 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날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쏜 방사포탄의 수는 5발가량이며 방사포의 비행거리와 고도는 각각 수십 킬로미터 수준이고 기종은 구경 300mm 미만으로 유도 기능이 없는 122mm 또는 240mm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합참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국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이자 지난 5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8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또 미한일 국방장관이 전날 샹그릴라 대화, 즉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3국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합참은 마지막 발사된 방사포 항적 포착으로부터 10시간가량 지난 후 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탄도미사일의 경우 탐지 직후 언론에 사실을 공표해왔지만 재래식 방사포 발사는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북한 도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습니다. 안보 상황 점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8일에서 1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국을 겨냥한 대적투쟁, 강대강 정면 승부 등의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 극단적으로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한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이 12일 워싱턴에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한미동맹의 정신이 살아있는 역사적 현장이라면서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동맹과 한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헌화 뒤 한국 기자들에게 1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제는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유민주진영과의 협력을 과시하면서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외교적 또 군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에반스 르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0일 VOA에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한 나토의 정치적 선언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그럴 경우 북한에 대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fact that not only the EU, not only individual NATO members, not only other American allies, but the NATO alliance as well will have a chance to weigh in on this threat and send a message to North Korea and its supporters that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going to be accepted or tolerated. That is an extremely valuable message. And I think it will be something that will weigh heavily on the minds of North Korea.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자동맹이 나토라면서 나토는 북한에 대응해 미한동맹을 외교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력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en you think about the UN Security Council, France and Britain are of cours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That is important for diplomacy. When you think about technology and weapon systems for air and missile defenses, there are definitely some European systems as well as NATO systems in general that could be important for South Korea's defense.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한국이 자유민주진영과 함께 연대한다는 자체가 대북 억지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knowledge that like-minded democracies are committed either formally or informally to the mutual defense can have a deterrent effect.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국제관계학 교수 겸 한국국제교류재단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한국석좌는 나토 역시 한국과 논의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면서 특히 사이버 분야와 비확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From a NATO perspective, there's a lot of interest in understanding how South Korea deals with the cyber threat coming from North Korea. But secondly, there are other threats that come from North Korea, such as the missile threat, of course,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se are issues that are of great concern for NATO.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그러면서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에 북한이 핵 확산을 하고 러시아와 핵 개발을 협력하는 것을 유럽과 나토는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으로 한국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이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속한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강조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나 됐지만 북한 인권재단 설립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재단 출범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은 이미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인권 문제야말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거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하는 등 여러 문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며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발족해 북한 인권 개선과 증진에 대해 논의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민간단체가 오늘 13일부터 19일까지 오토 원비어 추모 주간을 선포하고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시위 등 여러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내 탈북민들과 한인들이 뉴욕에서 결성한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모든 미국인들을 추모하는 국제위원회, 약칭 북한 희생 미국인 추모회는 11일 북한 정권에 희생된 모든 미국인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행사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비롯해 타임스퀘어 거리 행진과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탈북민 출신 구호인 뉴욕 본부 총무는 원비어 사망 5주년을 맞아 그가 2017년 미국에 돌아와 숨진 13일부터 19일까지 기간을 추모 주간으로 선포해 모든 미국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만행을 폭로해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